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웩쌤, 훈규쌤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미래최 1과 우리 관련 그래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말을 좀 잘 풀어서 생각해 보면 주격이란 얘기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관계라는 말은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대명사라는 건 얘 또한 대명사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의 의미로 쓰이면서 접속사와 대명사에 대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애가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도 하나, 동사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동사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접속사가 있어야지만 두 번째 동사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원래는 접속사 뒤에는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어 동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접속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이어서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주어가 뭐뭐 한다, 뭐뭐를 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명사가 들어가겠죠? 명사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럼 여 뒤에서 이제 꾸며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 말과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 영어를 가르치는 맥스쌤.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면 맥스쌤이라고 하는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러한 꾸밈받는 명사를 후행사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큰 차이는 영어는 꾸밈받는 명사를 앞에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꾸밈을 받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다 그래서 선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라고 하는 거니까 가르치고 있는 물론 teaching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다만 이거를 동사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자, 여기에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동사를 뒤에 만약에 쓰고 싶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런 식으로 who, 혹은 그 사람이 뭐냐 하면 that, 자, 이렇게 붙여서 뒤에 동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영어를 이라고 하는 English를 이렇게 뒤에 써주는데요. 자, 여기 있는 who부터 English가 여기 있는 max를 꾸며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teach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가르친다가 아니라 꾸며주는 의미처럼 가르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who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that, 걔가 뭐냐면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쓰입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니까 영어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teach라는 이 동사는 말이에요. 여기에 teach라는 동사는 자, 앞에 who 혹은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가 더해졌냐 하면 여기 있는 teach의 주어의 의미를 가지는 대명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who나 that이 여기 있는 teach의 여기 있는 teach의 주어의 의미로 쓰이는 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뭐에 대한 대명사냐? 앞에 있는 max라고 하는 명사에 대한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 의미를 지닌 대명사와 접속사 합쳐져서 우리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물론 이렇게 길게 쓰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Max, teaching 가르치고 있는 영어를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 있는 표현, 아래에 있는 표현 둘 다 맞는 표현인데 자, 이렇게 준동사를 쓰게 되면은 시제 표현이 부정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사 의미를 완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 대명사를 써서 문장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죠.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바로 관계 대명사인데 자, 이 관계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접속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대신하니까 주격, 목적격이 있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 자연스럽게 관계사 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자, 여기서 he라고 만약에 쓰게 되면 자, 걔가 누구냐면 그가 중복의 의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의 의미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의 의미가 빈틈으로 남아있는 빈틈절이 오는 거예요. 자, 불완전한 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빈틈절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teach라고 쓰는 것도 사실은 틀린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쓰자면 max. 여기 있는 who는 그 max에 대한 대명사니까 단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도 단수로 teaches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주격 관계대명사 가장 기본적인 관계대명사니까 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체적인 의미가 좀 이해되셨으면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관련 명사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 who 혹은 that에 대한 의미 누구냐 하면 그게 뭐냐 하면 뭐뭐 하는 뭐뭐를 이런 식으로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주어가 빈틈의 자리로 있는 바로 이러한 애들을 우리는 무슨 격관계 대명사다? 주격 관계 대명사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관계사 절부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의미로 쓰는 거니까 바로 이러한 관계 대명사는 형용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사물명사다라고 했으면 걔가 사물은 누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which 혹은 그게 뭐냐면 that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뒤에 동사 얘를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고 뭐뭐를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가 빈틈의 자리로 있으면 얘가 무슨 격관계대명사다? 그렇죠. 주격관계대명사, 즉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런 식으로 동사가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나 that 같은 주격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고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which 혹은 that과 관련된 형용사를 이끄는 접속사, 즉 주격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감 잡으셨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자, 그럼 예문 보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비부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예문 보는데 방해가 되니까. 얘를 좀 옮겨 볼까요? 얘를 좀 아래쪽으로 좀 쭉 해서 쭉 아래로 해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문장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자, she, 그녀는 told, 말했다. me, 나에게 about her co-workers,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말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라는 설명이죠. 자, 그럼 여기서 who나 that이 나타내는 건 누굴 나타내는 거다?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한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동사가 있죠? 그럼 여기에 주어가 빈틈이니까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이러한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혹은 that의 형태로 쓸 수 있고, 얘는 관계대명사, 즉 접속사에다가 대명사가 더해져 있는 거니까 대명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주어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접속사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온다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대명사의 쓰임이라는 건 앞에 있는 선행사의 대명사니까 얘는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만약에 현재형 동사가 온다라고 하면 뒤에는 현재형 동사가 왔을 때는요, 복수 동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뭐를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직장 동료들을 나에게 말했습니다. 됐죠? 자, 이거를 줄여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의 직장 동료들 가지고 있는 having special talents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꾸며줘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있는 거 같이 한번 또 설명해 보실까요? 자, 원래는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직장 동료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는 이렇게 두 문장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물론 두 문장으로 써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좀 꾸며주는 의미로 쓰면은 여기에 있는 her co-workers와 그녀의 co-workers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하나의 대명사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자, 두 문장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접속사랑 대명사랑 뿅 합쳐지게 되면 얘가 who 혹은 that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had special talents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문장이 합쳐진 거고요. 자, 공통 성분인 her co-worker가 선행사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꾸민 반울 명사니까 이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혹은 that에 대한 형태로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 또 이어서 보실게요. 자, 그녀는 탑니다. 슈퍼스쿠터를. 그게 어떤 거냐면 can fly, 날 수 있는. 자, 마찬가지 뒤에 주어 빈틈으로 쓰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얘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다? 주격 관계 대명사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근데 꾸밈받는 명사, 즉 선행사를 봤더니 이 선행사가 사물입니다. 자, 그럼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which 혹은 that에 대한 의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원래 두 문장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자, 그녀는 rise, 탄다, 슈퍼 스쿠터.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이고요. it, 그것은 can fly, 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장으로 원래는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it이 앞에 있는 슈퍼 스쿠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쓴다고 하면 접속사하고 대명사하고 합쳐지면 뾰로롱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자, 이러한 관계 대명사 쓸 때 사물이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뭐냐면 이라는 관계 대명사 형태로 쓸 수가 있다. 한 다음에 얘가 it이라는 대명사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 it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쓰면 절대 틀리는 거죠. can fl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which that can fly는 주격 관계 대명사 절, 동사가 들어있는 표현을 절이라고 해요. 자, 선행사인 슈퍼스쿠터를 꾸며주고 있다. 즉, 꾸밈을 받는 명사가 슈퍼스쿠터.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선행사라고 합니다. 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누구라고는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거냐면 그게 뭐냐면 이라는 which, that에 대한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두 번째 접속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를 보고 왔으니까는 조금 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요,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동사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접속사가 있을 때는 뒤에 추가적으로 동사가 나온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뒤에 보시죠. while이나 after가 같은 애들은 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아까 관계대명사는 뭐였었지? 그렇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였죠. 자, 그런데 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자, 뒤에는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 의미가 모두 다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뒤에는 이런 식으로 빈틈절이 아닌 완벽절이 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자, while이 접속사 의미로 쓰일 때는 무슨 쓰임이다? 뭐뭐인, 뭐뭐하는 동안에,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자, 혹은 뭐뭐인 반면에 란 뜻이 있어요. 자, 우리 after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다? 뭐뭐한 이후에 라는 뜻이겠죠? 주어가 동사한 이후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 뒤에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얘는 부사절이 이끄는 접사니까 하나의 부사의 쓰임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뒤에 이어서 보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자, 그러면 이러한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사절이 이끄는 접사는 뒤에 있는 동사에다가 의미를 잘 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동안에,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동안에 나는 보았습니다.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스쿠터 위에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뭐뭐 동안에 란 뜻이랑 비슷하게 쓰이는 애가 있거든요. 바로 뭐 있을까요? during, 뭐뭐 동안, for,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during은 뒤에 특정한 기간이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이라고 할 때는요, during Christmas season 이렇게 써요. 자, 그럼 3년 동안이라고 할 때 during 3 years 이렇게는 안 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떠한 수치와 관련된 기간이 나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for를 쓰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여기는 during이나 for, 이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during이나 for는요, 둘 다 전치사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기간과 관련된 명사만 나오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알겠죠? 자, 얘는 동사 의미가 없습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for 뒤에 주어 동사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됐죠? 예를 들어서 for he studied hard. 만약에 이렇게 쓰이면은 여기는 for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동안이란 뜻이 아니라 때문에 란 뜻이 되는 거예요. because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가 공부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튼간에 for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러한 의미일 때는 전치사 표현이다. 됐어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오는 거예요. 자, 얘는 동사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표현으로 잘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보시죠. 자, after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전치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있는 거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한 이후에, 내가 도착한 이후에, 집에 도달한 이후에 나는 시작했습니다. 쓰기를 시작했다.
새로운 graphic novel, 즉 만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부사절이 앞에 오는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컴마를 표현할 수 있지만 컴마가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접속사까지 한번 쭉 봤는데요. 자, 일단은 그냥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거 위주로만 한번 본 거고, 뒤에 문제를 푸시면서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자, 체크 한 번만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이어지는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다. 그리고 또한 대명사이다. 제일 중요한 개념은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에 대한 개념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앞에 있는 명사, 즉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를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자연스럽게 관계사 절 뒤에는 주어가 빈틈의 자리로 남아 있겠죠? 자, 그래서 뒤에서는 무슨 문장이다? 주어가 빠진 빈틈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람일 때는 걔가 누구냐면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who. 자, 사물인 경우에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which. 근데 사람 사물 관계없이 지금 어때요? 전체적으로 걔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that.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또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자, 관계대명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격이나 목적격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누구냐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죠. 자, 근데 그게 뭐냐면 이라는 건 그냥 통용해서 모두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그 관계사가 붙어있는 그 절 있죠? 가로친 절. 그 관계사 절 내에서의 주어 역할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즉 아까 우리 뭐라고 표현했었죠? 빈틈절이 온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아래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실게요. 그 남자는 살고 있다, 옆집에 살고 있다. 자, 그는 아주 친절하다. 자, 이 문장을 만약에 더 붙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 보지 말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the man이라고 씁니다. 그 남자는. 자, 근데 그 남자 어떤 남자야? 아주 친절한 그 남자는. 여기는 he가 나타내는 게 여기는 그 남자겠죠? 그럼 그 남자를 바로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who, 걔가 누구냐면 그게 뭐냐면 is very friendly. 아주 친절한 그 남자는. 자, 그럼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의미가 되고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자, 뭐뭐 한다, 살고 있다, lives, next door,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남자는 그게 누구냐면 옆집에 살고 있는 그 남자는 아주 친절하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한 그 남자가 살고 있다, 옆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다만 해석을 보시면서 좀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또 아래에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옆집에 사는 그 남자는 매우 친절하다. 그럼 친절하다 여기선 동사니까. 근데 아주 친절한 그 남자가 옆집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는 거예요. 해석을 참고해서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어서 또 보죠. 셀리는 원했다, 사기를 원했다 한 가방을. 자, 그것은 아주 비싸다.
자, 그러면은 셀리는 아주 비싼 가방을 사기 원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셀리는 원했다. to buy 사기를 원했다. a bag 한 가방을 사기 원했다. 자,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which was very expensive. 아이고. expensive.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해석으로 확인해 보죠. 셀리는 원했다. 사기를 한 가방을. 그게 어떤 거냐면 아주 비쌌던. 됐습니까? 자, 요거는 정확하게 아래에 있는 것과 잘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추가 참고로 말해드리면 이러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뭐 여기서는 생략해주면 살짝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여튼 생략까지는 안 배웠으니까는요, 요 정도 확인해 보실게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실 수 있습니까?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보시고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잠시 멈춰놓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자, 접속사 while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접속사 while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인 반면에란 뜻이 있고, 얘는 기본적으로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의미가 있고, 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도 확인했듯이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 while은요. 자, 그래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쓸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내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 유튜브를 본다라고 하면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자,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인 반면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되는 접속사이기도 하다라는 건데 나는 그는 TV를 보고 있는 반면에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 의미도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그가 TV를 보는 동안에 나는 공부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죠? 자, 그래서 둘 다 사실은 비슷한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그는 좋아합니다. 개들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그녀는 좋아합니다.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럼 그녀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반면에 그는 개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뭐인 반면에란 뜻,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 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 있는 while은요 during으로 바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for로 바꿨으면은 그녀가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안 됩니다. 됐죠? during for 바꿨을 수 없다.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어서 한번 보시죠. 자, 아래 또 마침 또 나와 있네요. 자, 그럼 during하고 while하고 우리는 잘 비교해 줘야 돼요. 자, during vacation 방학 동안에 라고 했는데 자, 뒤에 명사만 있고 어떠한 특정 기간과 관련된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during은 while의 의미로 바꿔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뒤에 명사만 있으니까요. 자, for가 쓰이게 되면은 방학 때문에가 되는 거죠. 방학 동안에가 아니라 자, 그래서 for를 쓰지도 않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실게요. 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뉴욕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자,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during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for 쓰면 된다, 안 된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지, 오케이? 뒤에는 어떤 기간과 관련된 명사가 있는지, 요런 거랑 참 관련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방학 동안에
3년 동안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세 개를 잘 비교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죠. 접속사 after, 뭐뭐한 이후에, 뭐뭐한 뒤에 라는 뜻인데요. 자, after는 접속사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그냥 전치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냥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온 경우에는 그냥 전치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나보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after, 뭐 한 이후에, 학교가 끝난 이후에. 자, 근데 이 부사절이 끄는 접속사가요. 뒤에 있는 부사절이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사절이 앞으로 가면은 주절이 상대적으로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컴마로 잘 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after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래 정리해 보죠. while이나 after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이용한 경우에는요. 미래 표현을 할 때에는 will을 쓰지 않고요. 현재 시제 표현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거 예문 보시면서 바로 볼게요. 자, he will call, 그가 전화할 거다. 그녀에게 전화할 거다. when, 뭐 할 때, 그가 떠날 때, 집을 떠날 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대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자, 전화하는 거는 언제 전화하는 거예요? 미래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화를 할 거다. 오케이? 그가 집을 떠날 때. 자, 그럼 집을 떠나려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이전이겠죠? 떠날 때 전화를 할 거다. 그럼 떠나고 나서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집을 떠나는 거는 미래보다 더 이전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미래보다 이전 표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형 동사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영어에서의 시제 표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교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 채점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풀어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1과 관련된 문법사항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꼭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어 봐야 시간만 오래 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꼭 잘 물어봐 주세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맥스쌤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